많아서 성장님이 발표를 다 못 들었어요.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 녹화를 했으니까 나중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발표하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두 번째 발표 이야기가 되게 많은 힌트를 주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막막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뭔가 체험마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요거까지는 개발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막혀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막 던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이제 저는 가감없이 막 쏟아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 걸러서 요거는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한번 해볼 만하네, 요거는 조금 어렵네, 뭐 내지는 얘기를 듣다가 좀 괜찮은데 내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러면 추가 설명을 해달라고 하거나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조금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그 AI 많이 쓰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 AI 많이 쓰는데 AI한테 뭘 물어볼 때 이렇게 묻겠죠. 우리나라에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쓸 건데, 그렇게 질문하면 그냥 아주 일반적인 얘기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한테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이고 나는 이 마을의 사무장이야. 그래서 AI가 사무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AI가 사무장이 되어야 하는 거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 그 다음에 어떤 주변에 자원이 있어.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런 거야. 아까 얘기 다 하셨거든요. 나는 역사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자신이 있는데 풀떼기, 나무떼기 너무 싫어. 이런 이야기를 AI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보를 명확하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57분이니까 그래서 9시라고 계산하고 3분의 1이 더 집어넣고요. 그래서 딱 1시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한다고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 방을 옮겨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는 풀떼기, 나무떼기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런 거에 되게 관심들이 많아서 숲해설을 한 15년 정도 했어요. 지역 내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풍경이 어떻게 변하겠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주로 있겠네, 고기는 뭐가 있겠네, 뭐 새는 어떻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설가님이 이렇게 아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있으면 아마 더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먼저 가셔서. 근데 지금 첫 번째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실 거 좀 정리하시는 동안에 생태, 그러니까 농촌 프로그램이잖아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생태를 얹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생태와 문화, 역사 얹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주 타겟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다른 분들도 뭔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부담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일단 다 하죠. 일단 다. 네. 저희가 지금 올해는 목표가 어떤 대상이냐면요, 초중고 생들 대상으로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최근에 사업계획서를 하나 쓴 게, 그 많은 계획서들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소규모 그 농촌 체험마을에 관련된 3가지씩을 내라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그런 사업이 떠가지고 이번에 보면 이제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겠죠. 어떤 관광에 대해서 누가 이게 항상 컨설팅을 받아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대상이 누구냐라는 걸 이걸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뚜렷하게 쓰지 않는 이상 대상이 없어요. 누구나지 그냥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올해 그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그래도 조금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초중생 학생들과 연결되는 수업을 먼저 한번 스타트로 해보고 자연스럽게 이게 가족이 되고 이제 연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올해는 초중고생들. 네, 초중고생이랍니다. 일단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 생태나 자연체험들 관련돼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으로는 가장 어려운 대상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면 더 어렵고요. 근데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거죠. 어찌됐든 일단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초등학생, 그건 이제 기존에 여기 어떤 고객들이나 그 연관관계들 속에서 아마 초등학생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내에서의 내부에서의 순환 관계들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누가 말문을 좀 열어주실래요? 경험이, 자, 연구원생님. 네. 사무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서 이제 마을만기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 지난번 마을만기 지원센터의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여기 사문수 선생님이 담당자였고요. 도시에 그래서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서는 체험형 마을들이 한 10개가량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교육지원청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행정에서는 이제 체험형 마을로 이제 아이들이 오면 이제 체험비나 이런 거 50% 정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은 나머지 50%도 만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이 이제 학교에 있는 이제 방과 그러니까 마을 소풍이라든가 이제 방과 그러니까 학교 활동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교육지원청이 직접 마을로 보내는 이런 활동을 중간에서 모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아이들이 마을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만기 지원센터가 연결을 체험장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사계절 와가지고 수업을 받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그때 진행되는 여러 체험들을 이제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뭐 체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갖출 때 좀 전략으로 좀 삼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아이들이 어쨌든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연구를 삼았어요. 삼았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지난해 이제 학교들이 좀 많이 사라질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촌 유학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촌 유학으로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체험형 마을을 체험을 하게 되면 요즘 흔히 말하는 관계 인구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25,000밖에 안 되는 지난번에 지방선거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연구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기관과 기관으로 먼저 좀 만드는 데도 노력들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먼저 체험형 마을에서 아이들 대상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지원하고 체험비도 지원하는 것들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곡성에 지금 이제 마을만기 지원센터나 아니면 이런 교육지원청 상황이 어떤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좀 그런 기관들과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좀 고민이 들고요. 올해 이제
가장 이제 특징적으로 지금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체험영화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교과 연계 과정을 엮어서 하는 체험을 사무장님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아예 서울에 있는 업체랑 조인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선생님들도 우리 교과에 연관되는 체험은 이런 마을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야겠다라는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입장에서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현재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체험들은 뭐 이런 구조들이 현재 만들어져 있고, 비슷한 사례로는 이제 충청 지역이 또 이거 굉장히 입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도 조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남도 이제 마을학교라는 이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담양군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또 한동안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이렇게 하시기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비슷한 사례들을 먼저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앞부분 엉뚱하시다고 잘못 들었는데, 제가 들은부터는 마을 교과서, 동네 마을 교과서, 지역 교과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키워드를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값이 좀 달라질 건데요. 찾아보시면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작업들 내지는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하는 작업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원 선생님 연결해 주십시오. 이미 노영호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진안에서 농촌 관광을 어떻게 해볼까를 되게 고민을 하던 시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일단 우리 마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제일 명확하게 잡혔습니다. 뭐 1도 잘하고 2도 잘하고 3도 잘한다보다는 지금 초등학생이랑 중학생까지를 나서놨는데, 일단 지금 이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학교나 교육청하고 공감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교육청을 들어가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먹힙니다. 그래서 진안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특정 대상의 학교를 계속 선생님을 좀 공략을 했어요. 그럼 결국 그 선생님이 순환 보직을 통해서 다른 학교를 가시면 그 선생님이 주변에 입소문을 퍼뜨려서 우리 마을을 찾아보시게끔 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A 마을이 B, C, D로 가가지고 결국 계속 그 마을을 오시게끔 메리트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을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의 접근성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케이스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도시에 있다 보니까 농촌 체험형 마을에 말만 들어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그때가 생각나는데, 학교가 버스가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 올 수 있는 혜택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았거든요. 접근성이. 그 접근성이 없으면 올 수 있는 매체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주와 진안이 그렇게 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주권이 진안을 올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크게 차량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에 아무리 좋은 메리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한번 가시시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을의 수익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수익적인 부분이 제일 나올 수 있는 건 체험과 식사가 제일 크게 수익적인 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왔는데 시간을 팔고 있는 햄이나 이런 걸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을만의 메리트 있는 음식, 체험, 아이들한테 직접 뭘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도 제일 좋거든요. 이제 지난은 이제 워낙 농촌이었기 때문에 농촌에 맞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우리만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아이들 대사 어휘를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셨거든요. 펜토어를 통해서 아이들 불러놓고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아이들 분석해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연결해서 이야기 또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세태말 이런 거 운영하고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관찰하고 지금 농촌 관광이나 이런 생태 체험 마을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왜 저럴까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공공도서관을 12년을 했어요. 근데 도서관에 오는 걸 보면 초, 중, 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거의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많이 듣고 했어요. 뭐 대기들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중고생들도 이래서 뭐 체험 관광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보니까 여기 이제 농촌 체험 마을에 이제 관계된 그런 사람들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체험시킬까 보여줄까 또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여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타치하지 않고 그냥 이런 데 오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냥 몇 시까지다 하면 그냥 뭐 이래가지고 그냥 데려가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은 간섭하는 게 여기까지 와서도 이제 학생들이 하는 어떤 그런 그것도 체험 그것도 속의 일환이잖아. 이거 여기 와서도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쉼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오는데 많은 사유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그런 시간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좋은 여행이고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교도소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볼 수 있습니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핸드폰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나와 그 공간 만약 여기 오면 나와 습지, 이 자연, 바람 폭이 스치는 바람, 심지어는 어떤 곤충들과 날아가는 반딧불 하나 그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힐링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체험이나 이런 관광 생태 마을이 한 번도 이쯤에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 있는 것들이 무엇을 저희 아이들에게 할까 이건 고민입니다. 할까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그냥 마음껏 와서 있다가 그냥 보낼까 하는 거에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깐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 연결해 가기 전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좀 얘기를 좀 좁혀보자고요. 긴장하게 되는데요. 네, 많이 괜찮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주로? 여기서요? 예. 제가 하기 전에 전 사무장님께서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나오면 여기 보면 오시면 주차장 옆에 보면 화덕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화덕 피자 만들기 이게 주 장점이었더라고요, 이분한테는. 그리고 같이 사시는 사모님이 뭐라 하죠? 갑자기 업사이클? 예, 업사이클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하셨고, 저희 곡성에 지풀 장인이 계세요. 그분 이제 인간시장에도 나오고, 인간극장인가 여기에도 나오고, 굉장히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흐름처럼 한번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집봉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하셨고, 근데 이제 전 프로그램들이 거의 7년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 식상하죠, 이제 농촌 체험마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와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보니 일단 습지에 관련된 상황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로 제가 좋아하지 이게 권리에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해가지고 정말 안 가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운영자가 좋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저희도 마을학교를 하는데 마을학교에서 그걸 가방을 빼버렸어요. 빼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한 게 제가 이제 했던 게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 곡성에 지금 좀비나 뭐 이렇게 고평
그 귀신 나오는 곡성만 생각을 하시는데 작년에 지금 이제 조금 이게 뭔가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조금 뭔가가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장수 섭외나 이런 부분들은 다 됐고요. 제가 이제 현대 그에 관련된 압록이라는 영화를 곧 찍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타겟으로 잡은 게 이제 그 압록 영화에 관련된 중점적인 사업으로 제가 이제 역사랑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 경찰에 관련된 게 이제 태안사나 충원탑과 승전탑이 있어요. 저희가 압록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걸로 해서 캠핑용으로 한번 일단 무조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싫어요 애들. 그 뭔가 시키는 걸 싫어라 해요. 그래서 저녁에 일단 그래도 제일 사람이라면 먹이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무조건 배불리 먹자. 저는 좀 그런 주의고 일단 먹이고 나서 조금 잔소리 한 번 더 하자. 내가 너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게 압록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승전탑과 태안사 거기를 갔다 오니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 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주력적으로 했던 사업은 체험 그게 큰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은 공예입니다. 이제 누구나 어떤 체험 마을에 가면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수업들이죠. 제가 사실은 어떤 사업을 또 하나 했었냐면 자격증 사업을 했어요. 이게 그 방과 토탈공예라고 일명 말하는. 그래서 제가 뭔가 만들지는 못해도 이론적인 거는 빠삭합니다. 그냥 1부터 10까지 뭐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한동안 또 했었기 때문에 공예를 해보면 너무 식상해서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공예에 손을 내는 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공예를 하나 이번에 사업에 넣은 것이 토랑 비누 만들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무장님의 스타일이 다 나오죠. 한 방에 쫙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 체험 관광 지금 여기서는 제일 많이 해본 사람 이 권옥선 씨 같은 이야기의 방향을 좀 들어봐 주시죠.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노인까지 다 해봤습니다. 제일 쉬운 건 애들이고요.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초등학생. 대신 손이 많이 갑니다. 제일 어린애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해서 반응이 제일 좋고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먹는 거예요. 체험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먹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까지 제일 오랫동안 체험마을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신 이제 20대 이장님이 되셔서 지금 40대 말이 된 이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딸기예요. 나무 딸기를 마을에다가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시가 없는 딸기라서 아이들한테 팩을 하나 주고 그걸 따오게 하고 그건 이제 그냥 갖고 갑니다. 그걸 갖다 체험을 하지 않아요. 따가지고 그냥 갖고 갑니다. 자기 집에 갖고 갈 거. 그리고 이 딸기가 다른 계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효소를 담가놨다가 그걸 가지고 슬러시 만들어서 먹이고 그리고 그 남은 그 알맹이 있잖아요. 그걸로 모찌를 만들어요. 모찌 안고로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먹습니다. 어른들이 준비해 주실 거는 모찌를 그람수대로 재가지고 아이들이 만질 수 있게 나눠주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거나 이렇게 이 냄새 맡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하고요. 저는 농촌 지역에서 들어가서 했을 때 저는 인솔하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전에 오빠랑 같이 숲에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식물을 잘 합니다. 그리고 잘 키웁니다. 집에서 많이 키웁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것과 체험을 하는 건 달라요. 체험을 하는 건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그냥 체험을 하는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했냐면
논이 이렇게 있잖아요. 큰 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 한 평짜리 논 만들었어요. 그냥 아이들이랑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논. 아니면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관찰할 수, 올챙이 관찰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올챙이를 떠가지고 손 위에 올려주고 엄청 좋아해요. 환장을 해요. 아주 그 느낌 때문에 환장을 해요. 어른들은 아닌데 이게 아이들은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초등학생까지는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져가지고 본인들이 느끼는 느낌들을 좋아합니다. 체험에서. 그리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그 만지는 거 절대로 싫어해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이 유일하게 제가 학교 나가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토종콩을 전국을 다니면서 다 모았어요. 제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섞어요. 섞어놓고 토종 종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걸 나눠줍니다. 몇 종류나 섞여 있는지 그걸 찾아보게. 아이들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거 1시간을 가지고 놀아요. 만져보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걸 퀴즈 내가지고 맞추기 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하루 종일 쪼물딱거렸는지 툭툭 풀어있어요. 콩들이. 나중에 근데 물어봐요. 이거 콩 너무 예뻐요. 제가 가르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각보다 콩에 대한 이런 얘기들, 종자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그 종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먹었는지나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중학생들이 사실 이 집중력이 제일 짧거든요. 중2들. 근데 그 친구들이 1시간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키우는 작업들이나 이런 거를 학교에 나가가지고 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홍보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저는 제일 힘들기는 했는데 어린이날 체험이었어요. 홍보할 때 어린이날 키트를 아예 200개 분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체험 행사에 나가가지고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체험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거기에서 보고 좋아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농사 체험에서는 농사를 가장 잘 지으시는 분이 제가 들어가 있던 마을에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과농사 하는 과수원을 연결을 해서 사과 따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과농사 어떻게 짓는지 모르고 어떻게 달리는지도 모르잖아요. 저 데리고 가기만 해요. 거기까지. 과수농사 데리고 짓는 데까지 데리고 가고 농부님 소개시켜주고 농부님이 소개하게 합니다. 사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따야 되는지도 그렇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규칙만 설명해줘요. 몇 개를 어떻게 따세요. 그리고 다시 따가지고 와서 씻어서 사과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끝나요. 체험이. 반나절 걸려요. 그게. 사과 따기 체험을 하면 저희 동네에서는 2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새로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작은 키의 나무가 있는 과수원이 있었고 한 농가는 20년 이상 돼서 큰 과수원이 있는 데였어요. 작은 과일이니까 작은 나무가 열리는 데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가가지고 손으로 따기가 좋아요. 근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손으로 따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큰 나무로 한 20년 정도 자라서 기계로 집어서 돌리는 그렇게 따는 사과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사과나무의 종류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따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뭐 어떻게 따는지 어떤 사과가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농부님들이 직접 소개해주게 그렇게 하고 옥수수 밭도 가가지고 옥수수 농사 잘 지으신 분한테 사실 2개씩 달리거든요. 옥수수가. 근데 2개 값을 다 주고 하나씩 만나요. 농부님들한테. 그래서 그 밭에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9회까지만 정해주고 아이들이 따가지고 오게. 그리고 또 동네 어르신들이 옥수수 어떻게 까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그리고 옥수수 수영을 설명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오면 좋아하기는 해요. 귀찮기는 한데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 분들 말고 작은 규모로 짓때 텃밭에서 기르시는 분들한테 가서 그런 체험들을 하고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주면 그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런 농가들을 좀 세팅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텃밭 농사를 짓고 계시는 할머니들
한테 뭐 상추딸이나 이런 것들을 따는 방법을 할머니들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아이들이랑 같이 따가지고 와서 씻어서 밥 먹을 때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농촌 체험을 돌리는 것들이 좀 쉽게 하실 수도 있고, 사무장님은 데리고 가서 안내만 해드리고 그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일단은 심적 부담감을 일단 적고, 작물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도 돼요. 어머니들이 다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그리고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것들도 농부님들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게. 그리고 저는 석사는 조경을 했어요. 근데 학사를 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단오제 관련되어 있는 문화유적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동네 이야기도 하지만 문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탁본 뜨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 직접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설명은 짧게, 아이들이 해보는 건 조금 더 길게. 그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해보는 경험들이 사실 없거든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식물의 이름을 몰라도 나뭇잎의 모양이 다양한 건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크레파스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모양들이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가서 따보게 한다거나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굳이 이것의 식물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특징을 모르더라도 그냥 눈으로 캐치할 수 있는 특징들만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촉감이나 이런 걸 느끼면서 아이들이 식물의 잎이 두꺼운지 얇은지 겉에 이렇게 탁본 같은 걸 해보고 나면 잎이 매끄럽게 돌아가는지 거칠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자연을 그냥 생태 체험으로 그냥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해보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유효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 성인들이 오면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리 듣고 그 안에서 시쓰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찮아하실 것 같지만 해보고 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성인들한테, 아이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그냥 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무장님이 아까 보니까 한 5시간 혼자 떠드실 수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변변을 굉장히 좋으셔서 아이들을 인솔해서 지나갈 때마다 우리 동네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 진행 프로그램을 진행해줄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옛날 얘기 들려주듯이 그렇게 쭉 인솔아가는 동안에 지겹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조금씩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그냥 마을 안에서 자연스럽게 체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년치를 2분에 쫙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사무장님이 어쨌든 여기 다시 살려보려고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현재도 잘 되고 있는 거고, 예, 아무튼 오늘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쨌든 체험양 마을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마을에 어떻게 보면 공동 명의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위원장님이 추진위원장이 계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진행돼서 이제 수익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수익 구조에 대한 뭐 분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내부적으로 좀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 궁금해서요. 저희가 없습니다. 좀 이게 이유는 이제 농촌 체험마을이 둘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곡성에 농촌 체험마을이 13개 있거든요. 15개에서 지금 13개로 줄어가지고 2개는 이제 농촌 체험마을 자체를 내려놨어요. 내려놓은 상태고 13군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강의날 행사하면서 이제 숙박업소에 관련된 것 때문에 각각을 다 가보게 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는데 다른 마을들은 이 곡성 안에서 있는 농촌 체험 마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13군데가 13군데가 다 13개로 줄어가지고 2개는 이제 농촌 체험 마을 자체를 내려놨어요. 내려놓은 상태고 13군데는 이제 숙박업소에 관련된 것 때문에 각각을 다 가보게 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는데 다른 마을들은 이 곡성 안에서 있는 농촌 체험 마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가보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장님들이 조금 활발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대외적으로 이게 이 지난번처럼 저희도 25,000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3만이 조금 저희가 못 되고요. 사실 15,000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2만을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하고 지난하고 좀 비슷한,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비슷한 게 좀 많아가지고 보는데, 거기 보면은 사실은 이 체험 가지고 그 사무장들이 굉장히 사무장 일이 일단은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다들 고만고만 하세요. 그리고 밖을 잘 안 보세요. 근데 제가 가면 이야기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좀 조금 살짝 되는 그런 경향인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활발하시고 이 활발함이 어디냐, 정치를 손을 대시고 군을 손을 대시고 이런 분들이 활발하게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인맥으로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고, 저희같이 위원장님과 이사님들이 다 계시나 1년에 제가 오세요 하지 않는 이상은 오지 않으세요. 여기를 저희 위원장님만 가끔 지나가면서 별일 없니? 라고 물어보신 거 외에는, 아니면 전화상으로 별일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사무장님하고 요 마을 관계가 상당히 조금 복잡한 상황들이 좀 많았어요.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그 해결, 이제 저한테 그거를 넘기시려고 하셔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제 사업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인 수익 구조가 제가 2023년도에 솔직히 까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문 용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회계사에 통했더니 마이너스 6천이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이 친구들을 받고, 이렇게 조금씩 더 움직이고, 계속 이게 인맥으로, 사실 저도 제 인맥으로 지금 현재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같이 운영이 되는 농촌 체험마을들이, 이제 그게 누가 됐든 사무장이 됐든 위원장이 됐든 저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반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잘 되는 곳, 그런 것들은 이제 지역 여건이 좋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캠핑에, 특히 곡성 같은 경우는 캠핑 문화가 굉장히 좀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살짝 그 캠핑을 얹히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 문화가 이 조금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곳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실질적으로 농촌 체험으로서의 아까 말씀하신 이런 체험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곳이 저는 가감이 이게 나가면 좀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 아파하는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 이제 아파하는 거 얼른 갖고 와서 해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제 돌려막기식의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사실 제가 보면 주제가 없다고 봐요. 이게 잘 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주제가 확실하잖아요. 그 어촌 마을에서는 갯벌 체험이라든지 뭔가가 이렇게 딱 뚜렷하게 있는데, 농촌에서는 농사 체험을 해야 되는데 농사 체험이 없다 이 말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 보인 게 저한테 누가 땅을 빌려주겠냐 이 말인 거죠. 저보고 살아 이 말인 거죠, 대략. 그렇게는 못하는 저도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수익 구조는 일단은 제가 써서 제가 벌어서 현재 운영하는 게 유지 상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시거나 궁금하시고, 뭐 사무장님 아니고도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니, 지금 벌어서 쓰기는 해요? 정말 궁금해서. 저도 지금 저희 아파트에 저 자금도서관 관장이기도 하고 돈 내는 관장, 돈 받는 관장, 아시죠? 갈 때마다 이렇게 사줘야 되고 뭐 그런 상식 의무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을 쭉 해보면서 지금 이제 또 특히 이제 이렇게 사회적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뭐 받아야 되지만 별로 잘 못 받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아까 좀 이렇게 보니까 코드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돈은 못 벌어요. 배는 망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보시니까 아까 얘기는 나 돈 벌어야 돼. 간단하게 제가 딱 들은 한마디는 그거밖에 안 들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 임대료 안 내고 내가 쓰잖아. 임대료 내고서 받아서 하는 데도 많은데,
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있다. 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숙소 있고 내 숙소 쓸 수 있고 또 교육장이라고 쓸 수 있고 식당 쓸 수 있고 적어도 이거 임대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돈 얼마씩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 개인이 있다면. 네. 그래서 그거는 메리트이긴 한데 요새 뭐 건물 빈대들도 되게 많던데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네. 뭐 준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요새 세상은 안 되면 아까 말하는 대로 전기료라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는 최소한의 경비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 뭐 진짜 오빠 주머니에서 내야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좀 다이아르신 거죠? 아니 사실은 이제 명확하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딱 봐서 이제 제일 좋은 건 아까 얘기한 저희 같은 경우도 공공 업무나 혹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국장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그 뭐 급여적 뭐 그렇다 그렇지만 상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보면 도시재생센터라든지 혹은 비슷한 어떤 그런 사업들 지금 저 아까 중앙번역에 다음번에 가겠다고 하는 거기도 사실 알고 보면 제도 같은 농촌 시활력 사업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국가 단기 사업이 뭐 국식 단기 사업 거기서 이제 받는 비용 받아서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직장 근무자의 어떤 고정되고 안정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짧고 단기적인 어떤 그런 경우 그렇다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러나 뭐 개척 정신과 뭐 그런 것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보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뭐 이분들하고도 저도 이분들하고 둘도 아니에요. 이분들하고 둘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사실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하고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군이 잘 봐가지고 야 그래도 임대료를 받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이러는 것도 던져주고 이것도 작은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래서 또 근데 또 하나 또 얘기 쭉 하시면서 지금 체험마을 무슨 뭐 얘기 막 하시는데 제가 요새 그 방과후 학교 뭐 이런데 뭐 하는 것들 좀 다녀와서 구경도 하지만 그거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그런 거 한다고? 사실은 좀 왜냐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뭐 체험해갖고 이런 거 파는 것도 이거 방팔 표현이 좀 저급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그런 게 차라리 묶어서 저 며칠 전에 뭐 저렇게 환경사업 그런 거 이런 거 대회 같은 거 하나씩 받아갖고 하면 그거 펑큐로 뭐 혹은 이런 거로 몰아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여기 좀 그래도 돈 좀 만져보시고 되겠습니까? 궁금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디테일을 보시는 건지 커다랗게 보시는 건지 무슨 생각이 있는 건 제가 이 말하면 이게 실수하는가 싶어서 말도 못하다가 지금 그냥 참지 못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다들 그 내 주머니를 까기는 이렇게 보이기는 싫어하잖아요. 아니 그냥 뭐 까고 얘기하죠 뭐 저기는 안 돼 이제. 제가 그 조금 이렇게 그 언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이제 그 코로나 시절이 아직도 이렇게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왔었고 월급을 못 받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협동조합을 제가 만든 협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여기를 한번 여기를 이렇게 살릴 생각보다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살리려고 사실은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민원이 안 들어와요. 저한테 이제 딱 두 군데가 장소가 이렇게 저한테 이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섭외가 왔었는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는 흥복이라고 폐교를 그 요양병원을 썼던 곳이 있었어요. 요양원식으로 썼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나가고 이제 그 곳이 빈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해보면 어떻게 했냐 이게 두 가지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마을 안에 살짝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래도 오면 시끄러운데 당연히 민원이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제가 노래방을 설치를 해놨지만 새벽 3시까지 노래를 불러도 민원이 한 번 안 들어와요. 이게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마을 입지 조건으로는 여기를 선택을 했지만
그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입지 조건이. 아까 제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입지 조건이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요 4km 정도 되는 거리를 차라리 아예 몸을 모를까 요 4km 정도 되는 거리를 한블럭 옆에 있는 고달초도 안 와요, 여기를. 한 블럭, 우리 그 정거장으로 보면 딱 한 블럭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그 거리를 안 와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런 것처럼 요즘 점점 변해가는 그 시대에 맞게 이제 뭔가를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체험마을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우리만 못하는 것인지, 우리 안개마을만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상상이 바뀌어서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원대한 꿈을 이만큼 가지고 왔지만, 지금 저 밑바닥에 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실은 여기 왔을 때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여기 허리까지만 이렇게 제가 허리까지는 아니고 살짝 엉덩이 정도만 오는 정도로 풀이 이렇게 다 자라져 있었어요. 이게 그만큼 마을에서도 관심도 없었던 곳인 거죠, 여기가. 근데 그냥 저는 뭐에 미쳐가지고 흘려가지고 여기를 들어온 거고, 들어와서 이제 한 2년 정도, 횟수로는 저희가 3년째 됩니다, 여기가.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이렇게 계속 밀고 해놓으니까 닦아지니까 요즘 파크 골프 한다고 어르신들이 여기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주인인 양 행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엄연하게 사실은 지금은 살짝 경계가 있는 선인데, 이제 1급 비밀이라 살짝은 이게 밀어주려고 제가 그렇지만, 제가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98%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랑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저랑은 이야기를 안 해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장으로 가요. 면장님, 총무팀장님, 곡성군 가서 이야기해버리고. 근데 여기 구조가 절대 지금 저랑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 저는 아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오빠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하도 이제 저도 이제 좀 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뭔가 할 것 같거든요. 하지 말아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 너가 돈을, 이게 이제 남편이 이렇게 오는 말은, 너가 돈을 안 벌어도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네 하고 싶은 대로 1년 동안 다 해봐라. 저한테 이제 이게 안도감을 주시더라고요, 저분이. 그래놓고 저한테 이제 해보라 하지만은 사실은 저도 자신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도 크게 꿈을 키우면 거기까지 근처까지는 간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다행히 저도 사회생활을 꾸준하게 해도 제가 아직까지 나쁘게 살지 않았구나. 근데 남한테 일부러 제가 가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구나 생각은, 그래도 제가 이게 뭔가를 한다 하니 군에서도 좀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더 도와주시고, 또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해갖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플러스 되지는 않고요. 올해도 지금 올해 부가세 신고하는 달이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목표는 돈이기도 하지만 그 돈이 곧 명예일 수도 있거든요. 돈을 아무리 이론이 좋고 아무리 책이 좋아도 책이 안 팔리면 그거는 출판사에서 다음부터 인쇄를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는 돈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이게 목표를 세운 거죠. 저도 그냥 사주는 입장이지 제가 받아오는 입장이 여지껏 그렇게는 안 살아봐가지고, 근데 이제는 저도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이제 상무장님 소개 응원이 되게 조금 좀 풀리죠? 예, 풀리네요. 예. 자, 다른 분들도 이 이야기 오늘 잠깐 돌아보시고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체험마을에 대한 이야기 해보셨는데요. 우리 이제 마을에서 계속 오셨던 분들은 체험마을에서 숙박해 보시거나 체험의 일부를 진행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도시에서만 사셨던 분들은 체험마을 제도라고 하는 것들도 잘 모르시고 또 잘 안 된다 그러는데, 다 힘들다 그러는데 왜 힘들어졌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지금 우리 여기 멤버들 중에는 지원센터에 있는 우리 도영권 센터장님이 이 체험마을 제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실 것 같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시작된 건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짤막하게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저도 원래 마을 만들기 활동은 이제 체험형 마을 사무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2010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때쯤 해서 이제 농식품부가 이제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등등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지원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6차 산업이라는 이제 정책을 이제 들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6차 산업 안에서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의 여러 교육 농장이라든가 이런 농장들이 농업과 연결되니까 어떤 마을들이 잘 살더라, 이런 사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을 할 때 농식품부에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 단계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공동체 화합하고 이렇게 단합하는 정도였다가, 근데 그러한 단계를 넘어가면 농식품부에서 제시하는 단계가 뭐냐면 자립 단계라는 걸 꼭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득 활동을 해서 농사 플러스 여러 가지 소득을 발생시켜서 마을이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이 되면 사람이 늘어나고 농촌이 잘 살지 않겠냐 하면서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험관들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법적인 문제도 좀 발생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거나 그러려면 식당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당과 관련된 여러 허가들을 원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숙박도 마찬가지로 펜션이나 이런 것들, 소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농촌에서 체험마을이라는 걸 활성화시켜보려고 하니까 그 법을 다 통과해서 할 만한 마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농교류 촉진법이라는 거기서 따와서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체험활동, 농어촌 체험형 마을 지정을 받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위법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을 좀 피해갈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면서 체험형 마을 제도가 생겨나고 지정해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플러스해서 이제 더 지원됐던 게 그게 이제 사무장 제도예요. 그래서 체험형 마을이 활성화되려면 전문 인력이 결국엔 필요하다. 관리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해주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장 제도도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각 도별로 이제 체험형 마을 협의회들도 막 결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체험형 마을 협의회가 있고 그 협의회가 이제 사무장을 이제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가 여러 사업들도 이제 거기서 받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작년도 12월에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더 강화시키는 지원법이 또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아직 완전히 오픈이 안 돼가지고 그 내용도 이제 좀 확인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을 만들기 활동 통해 가지고 체험형 마을이라는 활동을 하면 소득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 대한 기금이 만들어지면 마을이 자립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활동들이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체험형 마을이 그래서 그럼 잘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도대체 왜 안 되냐,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는 관광은 사실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농업 하시는 분들이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무장 한 명 인건비 최저시급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결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1년 단위 뭐 계약직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무장이 막 뭔가를 잘하고 뭐 이러면 더 같이 데리고 가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전국에 그런 마을들이 흔치가 않다. 예, 진화도 꼽아보라고 하면 한 군데 정도일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도로 좀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서 사무장들이 이제 자주 이제 교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체험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올해 또 새로 하고 영향들이 저는 쌓이지 않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학교나 체험객들이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 돼버렸죠. 그리고 숙박시설도 사실 손님이 계속 와야 이 관리가 되는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막 몇 달 쉬어버리고 사무장 없으니까 우리 당분간 문 닫을 거예요. 이런 말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설이 점점 노화되면서 이제 경쟁에서 밀리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수익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 드려봤던 게 뭐였냐면 마을이 체험 마을이 잘 될 때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잘 되기 시작하면 또 어려움이 또 옵니다. 네. 명확하게 수익 분배나 이런 구조들이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잘 되기 시작하면 이 욕심이라는 게 또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무장님이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요라고 막 저희가 얘기하고 갔다가 막상 잘 돼가지고 나중에 상처받으시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좀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그냥 제안을 좀 드려보면 전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초기 때는 사무장에게 임대를 통해 가지고 뭐 정권을 주고 하는 것들을 막았어요. 왜냐 공동사업으로 줬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활성화시켜주면 땡큐인 거죠. 근데 임대라는 계약을 내부에서 정확히 그나마 좀 맺으면 잘 됐을 때 그나마 좀 안전장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들었습니다. 네. 자, 51분이에요. 1시간, 1시간 긴데 어떻게 무슨 얘기로 때우지? 뭐 이랬을 쓰레기인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요. 하나도 못했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이거 끝나고 나서 오세요. 네. 그때 더 하시고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그나마 가장 돈 버는 거에 현실적인 분에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박종훈 선생님이 와 있는데 우리나라 정보원 마을이 처음 생길 때 그걸 지원하는 업무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던 마을들, 잘 돌아가는 마을들을 초기 파트너로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보원 마을로 해서 원래 정보원 마을이 지역의 농산물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잘 팔아주자. 그 다음에 다른 공부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건데 정보원 마을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간판들 걸려있던 것도 다 떼나가고 있고 마을에 줬던 컴퓨터도 다 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연결되어서 지금 이제 그 일과 그때 파트너들을 쭉 연결시켜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른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공공에서 지원했던 체험과 조금 다른 결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공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 좀 말씀드리면 참고가 될까 싶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토요타 한국자동차랑 거기에 이제 동일 사회공헌 자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토요타는 국내에 이제 진출해서 전기차를 막 이제 생산을 늘려가려고 하는 시기였고, 기업은 전기차를 통해서 자기네 회사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 시기였던 거죠. 그 토요타 한국자동차가. 그래서 그걸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공헌 자금 1억 2천만 원을 써서 그런 키워드를 본인들이 확보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그 회사 내부 사회공헌 팀에 있었고, 저희가 이제 사회공헌 팀에 제안한 거는 너네 그 자금을 지구 텃밭이라고 하는 토요타를 타는 가족들이 연중 월에 최소 2번씩은 방문해서 텃밭을 가꾸는 공간을 같이 만들자. 그걸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
이제 5월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4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그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해줄게라고 제안을 했고, 그 1억 2천만 원을 받고 이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같이 심은 배추 수확한 거를 김치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까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아까 이제 대상이 없다, 대상이 초중고 이렇게 넓다라고 하셨던 거에서 생각은 저는 그냥 핀셋으로 찍은 거죠. 저희의 대상은 실제 돈 되는 사람은 토요타 자동차고, 토요타 자동차가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토요타 자동차를 사는 사람. 그런데 한 3세에서 6세 정도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 그 가족 입에서 토요타 좋네, 토요타 친환경이네 라는 말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일을 특정 공간에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예 내가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대상한테 맞는 걸,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 중에 할 수 있는 일하고 매칭하는 게 좀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그래도 예산이 뭐 보고서를 막 써야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그냥 분명하게 계획대로 집행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을 덜 써도 되는, 계속 보고를 뭐 주간 보고하고 그럴 필요 없는, 그런 게 이제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전국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4,300개 정도 있고, 센터당 25명에서 30명 정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1박 2일 캠프를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그 캠프 예산은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정도까지 센터에서 센터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예 시골에 있는 센터는 서울의 롯데월드나 성수동 뭐 팝업 스토어 가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이제 도시권 친구들은 농촌 체험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페인 포인트는 그 지도 종사자가 2명 정도, 센터에 이제 원장님 1명, 선생님 1명, 2명 정도 밖에 없어서 먹는 거, 노는 거, 자는 거, 프로그램 짜는 거, 이거 정산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턴기로 그냥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어요, 센터에. 광주 지역아동, 광주시에 여기서 한 1시간 안쪽 이상했거든요. 광주시 지역아동센터를 검색해봤더니 공공데이터 포털에 검색해보면 299곳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센터당 인원, 종사자 몇 명인지, 종사자 연락처까지 있어요.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연락처까지 다 있고, 만약에 그곳 중에 5%가 여기 온다 그러면 15곳 정도 오는 거고, 500만 원씩 여기에 돈을 쓰면 7,500만 원, 1,000만 원씩 쓰면 1억 5천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20%를 수익으로 잡으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되는 거죠. 그 중에 10%를 마을 발전 기금으로 내면 1년에 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마을 발전 기금으로, 아까 류영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실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기금 중에 매출의 일부를 발전 기금으로 마을에 기부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내가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갖고 있는 자원이 뭘까 생각해보면 사람이 재밌다라는 거 하나랑 여기 공간, 그러니까 식당, 모일 수 있는 곳, 잘 수 있는 곳,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좀 뛸 수 있는 넓은 거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 1시간 거리에 한 300개 정도 지역아동센터, 돈 있는 곳, 그리고 돈을 쓰고 싶어 써야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라면 299곳 중에 한 30곳 이렇게 점 찍어서 찾아가서 거기 아동센터장 만나서 뭐 필요한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0곳 정도만 유치할 수 있으면 생각하는 걸 거기에 맞춰서 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라면 돈 있는 곳에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맞춰서 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그거 다음에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조금만 더 붙여서 얘기하면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어린이날 행사도 뛰었지만 학교에다가 정기적으로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DM을 발송해요. 무조건. 관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학교에 DM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시험 담당자 앞으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DM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다가 상반기에는 별로 연락이 없어요. 하반기에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들도, 그리고 한 번 와서 좋으면 이게 연결된 고리들이 계속해서 매년 찾아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동할 때 노라버스 이용만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노라버스 아니면 이동이 불가능하실 건데? 네. 지역활동센터는 대부분 차량이 있습니다.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55초가 지났어요. 학교 체험 관련해서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렇죠. 전북에서 이런 야외 활동 아이들 데리고 인솔 하다가 아이가 다쳤어요. 사망했나요? 사망했습니다. 네, 그 터지고 나서 저희 50% 이상 줄었어요. 학교 안에서도 반에서 반을 이동하는 것도 인솔을 해가지고 가야 돼요. 네, 아무튼 타겟팅을. 네. 사회자의 직권 딱 시간에 맞추는 게 최고의 사회자로 5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딱 몰아서 얘기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여건들과 지금 이제 모여 있는 그 기존의 역사들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타겟을 잡았는데 저는 과감하게 아이들이라고 하는 타겟을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는 큰 2번의 대형 사고를 경험했어요. 세월호와 최근에 또 소래적으로 대형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체험 여행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고들이 나면서 선생님들이 소위 말하는 수학여행조차도 안 가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상황들인 거죠. 자, 그래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험적으로 판단하면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 그것까지 우리가 몽창할래 라고 하는 것이 기회일 수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 스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까 우리 북동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북동은 세팅되어 있는 스텝만 18명입니다. 자격증은 40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농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에 관련돼서 거의 모든 자격을 다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가면 보내면 자격증은 50개가 쭉 딱 붙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아직까지는 그걸 요구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다른 고민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인근 지역에 아까도 보니까 도깨비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 이야기 마을, 거기는 한옥인데 의도적으로 조성한 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편에 기차 마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외부에서 의도로 여기를 찍고 오는 고객들인 거죠. 근데 거기 잘 수 없어요. 잘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그룹들을 이쪽으로 땡겨오는 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단체 관광객보다는 가족 단위 내지는 소규모 관광객들 단위로 성인 대상의 비싼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 그러니까 객단가를 끌어올려보자라고 하는 거죠. 많이 안 올 거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단체로 오기 때문에 왕창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손도 많이 가고 이것저것 사고에 대한 우려들도 많아요. 책임질 수 있는 인력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동네로부터 야, 애들이 저렇게 많이 오니까 떼돈 버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그러면
개별 고객들을 받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차 마을은 의도적으로 와요. 장미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우리 구례의 선수유, 그다음에 이 광양의 매화, 그리고 벚꽃. 근데 그 시기에는 거기서 잘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는 여기 손님 안 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러면 그 그룹을 여기에 와서 머물러서 프로그램을 연결시킬까? 아까 그 역사, 문화 이야기를 하셨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인데, 이거를 여기 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내가 이 공간의 관리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기획자이고 진행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야 되는 거죠. 이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버리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의 역할을 버리거나,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버리거나, 셋 중에 하나를 버려야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획만 하시기를 권합니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지는 진행만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못한 아까 나는 풀 곤충 너무너무 싫어. 근데 그걸 필요로 해. 그럼 그 사람 드리면 되잖아요. 파트너로. 파트타임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획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의 기획 트렌드는 뾰족뾰족하게입니다. 그래서 푹 찔러서 아플 정도로 뾰족뾰족하게,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니까 그 고민들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서, 내지는 아까 협동조합 이야기 하셨어요. 그 팀이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생태 체험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경험씨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왜 저 얘기 할까라고 하는 걸 좀 들었으면 좋겠었는데, 여기 방 정리하려고 정신이 없어졌어. 앞부분을 들으셨어요. 제일 앞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체험 프로그램 내지는 체험 관광이라고 하니까 뭔가 자꾸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해설가님도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기 세 가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소리를 듣게 하세요. 그 소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내 내면부터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낼 거냐? 아무것도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권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기획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는 조금 좀 달라졌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 저 얘기를 듣다 보니 안 초대하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여기 넘어가면 하동이잖아요. 놀러와라고 하는 주민여행사가 있죠. 공무원 출신의. 지금의 프로그램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놀러와에서 하는 프로그램. 지금의 프로그램은 마음에 안 드는데, 처음에 놀러와가 확 뜰 때 프로그램은 월광 소나타였어요. 섬진강 모래사장에서 누워서 달빛을 보면서 월광 소나타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는 것, 이거가 전부였단 말이에요. 지금 공연도 하고 불도 켜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근데 월광 소나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월광 소나타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으면서도 이게 월광 소나타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몰라. 근데 달빛 아래 섬진강가에 누워서 달빛을 보면서 연인과 함께 그걸 들었어. 이게 내 내면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거고 스스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 근데 내가 풀나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으면 이렇게 돼.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 연구소를 운영했어요. 그걸 10년 동안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농촌 체험마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항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돈 안 돼요. 머리는 머리대로 아파요. 몸은 몸대로 힘들어요. 마을에서 돈 안 벌었어요. 학교 나와서. 자, 그래서 우리 박종범 선생님이 맨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례나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사항을 분석했는가,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건가에 대한 것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여기서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녹화를 했으니까 나중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중간단계라고 꼭 뭔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그런 분이 있나요? 네, 한번 마지막으로. 네. 내가 아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건데, 제가 장사를 10년을 했어요. 돈을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여행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이 소비자가 우리가 여기서 기획하고 만드는 것들을 사줘야 되는데, 그 소비자가 살 수 없는 상품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근데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니즈는 다양하게 바뀌지만 또 이렇게 굉장히 사람마다 또 취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여기 그걸 이렇게 해놔도 그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오면 이제 이렇게 시키면 내가 지로도 그냥 강제로 따라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거는 뭐랄까, 그거는 너무너무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싫은 걸 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제 사람들 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여기서는 체험을 풀고 이런 걸 콘텐츠를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많은 그런 공간들이 이제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이제 사람들만 많이 이렇게 불러오면 이 곡성이라는 게 아름다운 이런 자연이 있잖아요. 이 자연을 팔아야지. 인간의 어떤 만든 작품을 팔면은, 아까 뭐 월광소나타 아는데 개구리 소리 듣는 게 월광소나타는 소음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건 소음이에요. 여기 아름다운 어떤 곡성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인데, 이걸 다 사실주고 자꾸만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좀 고민해보고, 내가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 프로그램 파는 거보다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긴 한데, 그거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더. 그래서 그거는 요 자리 마무리하고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합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